안녕하세요, 가덕트입니다. 제가 생활형 MTB를 아주 오랫동안 타다가 로드로 바꾸고 약 6개월 정도 흘렸는데 약간의 후기 아닌 후기 진행해보려 합니다. 먼저 저는 손목이 자주 다치는 편이라서 MTB를 오랫동안 탔습니다. 하지만 적은 기어수와 자전거 무게로 항상 국토종주 라이딩 여행 중에는 가벼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 비해 쾌적하게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목적도 쾌적하기가 아니라 혼자 생각도 하면서 스스로 고생도 좀 몰아넣으면서 국토종주를 마무리해보자 라는 목표가 있어서 당시에는 다른 자전거는 쳐다도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 종주를 끝내고 이제는 라이딩을 쾌적하게 차박하게 달리고 싶은 욕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저랑 자주 여행을 가던 친구 자전거와 동생 자전거는 메리다 스컬트라 100입니다. 주요 파츠가 클라리스로 이루어져서 금액들이 가성비가 좋았고 입문급으로도 훌륭하기에 중고로 판매를 하더라도 좋은 금액에 거래할 수 있는 자전거라서 입문급으로 추천하는 가장 많은 사랑받는 자전거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탔을 때는 하필이면 동생이 타이어를 얇은 걸로 하기도 했는데 주변에서 워낙 많이 타고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새 제품을 사도 새 제품을 타는 느낌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트랙 로고와 블랙 컬러라면 옷 입기가 편해서 이걸 선택하려고 했는데 후배 추천으로 화이트 프레임 자전거가 눈에 들어오면서 아쉽게도 구매 직전까지 갔다가 사이즈만 고민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이언트는 프로펠이나 상급 모델은 정말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입문급에서는 확 이쁘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취향에서는 좀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를 오래 탔기 때문에 간단한 기어 조정 같은 건 무료로 해주기에 삼천리의 첼로 라인도 보았지만 제가 가진 예산에서는 접합 부위가 스무스 웰딩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보여드린 모든 자전거 마찬가지로 용접선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100만원 전후대의 용접선이 거의 안 보이는 자전거를 산다는 건 도둑놈 심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같은 도둑놈 심보들을 위해서 입문급에서는 보기 힘든 에어로 프레임 형태와 눈으로 봐도 찾기 힘든 접합선, 심지어 같은 클라리스 기준으로 입문 로드 자전거 가장 많은 추천을 받는 메리다와 비교해도 디테일한 부품의 차이는 분명히 나겠지만 외형 대비 금액대에서도 견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러 속도 0에서 시작을 해보는데 평소 14kg대 제 생활의 MTB 같은 경우는 이런 경사도에서는 물론 제 기준으로는 기어 변경을 좀 단계별로 해줄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달렸어야 했는데 약 9kg대 지금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는 평지를 달리던 기어비로 기어 변경 없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올라갈 정도로 어필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오, 씨. 반대로 가장 안 좋았던 건 이걸 단점으로 말을 할 수도 없는 이유는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달려도 기어를 쉽게 확인하고 변경을 했는데 지금 로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 하지만 이건 상급 MTB나 로드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게 단점이라는 점은 아닙니다. 굳이 단점으로 치자면 아무래도 로드 자전거는 MTB 스타일보다는 노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그런데 이건 자전거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단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로드 자전거를 조금 더 쾌적하게 타려고 지금은 라이딩 코스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자전거를 구하기 힘든 시즌이라서 처음 목표는 클라리스였지만 105 구동계밖에는 제 사이즈가 남지 않아서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핸들바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세팅해주신 분께서 또 따로 안에 뭐를 덧대 주신 느낌도 약간 있어요. 약간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장갑이랑 닿을 때 좀 쿠션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 때 아직까지는 손목에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속도기나 내비를 아직 안 단 이유는 일단 제가 검정 테이프 감아두긴 했는데 내년쯤에나 제가 투어를 좀 갈 일이 생기면 그때 랜턴이랑 해서 같이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 인터널은 아니고 인터널이에요. 이거 좀 빠져있네. 이거 조금 누우면서 그래도 이 정도라도
선이 많이 없으니까 이것도 좀 나름 좋습니다. 그리고 색감이 빛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자세히 보시면 펄감이 남아있긴 한데 측면은 약간 좀 보라색 빛이 좀 보이기도 하죠. 보라색감이 돌기도 하고 초록색, 청록색 약간 그 사이 색감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브레이크가 105가 아니라는 거, 주요 파츠가 105인데 얘가 105가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용접선 같은 경우는 딱 하나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주 밑에 진짜 잘 안 보이는 부분, 여기는 용접선이 보이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가까이 댔음에도 불구하고 용접선이 이게 카본 프레임이 아니라 프레임 자체는 알루미늄 프레임입니다. 알루미늄이면 보통은 이런데 용접선이 스무스라고 해도 많이 보이는데 정말 많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와중에서 색감의 변화는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 알루미늄도 이제 경량 알루미늄이고요. 알루미늄 이거 발음 진짜 너무 싫다. 힘들다. 로드에서 기계식 브레이크는 저도 처음 써봤었는데 이게 잡는 위치에 따라서 힘이 들어가는 브레이크의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밑에서 잡을 때는 당연히 확확 잘 잡혀요. 근데 이제 위에서 잡을 때는 조금 더디게 스무스하게 잡힌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세팅의 영역에서 좀 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언제 한번 샵에 가서 좀 조절을 조금 더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도 나름 만족은 합니다. 셀레 이탈리아 안장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메이다 스컬트라 100을 탔을 때는 엉덩이가 조금 아프겠다, 이거 정말 승차감이 꽝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안장통도 없고요. 다만 제가 지금 105의 모든 구동계를 풀로 쓸만한 환경을 달린 적도 없을 뿐더러 일단 자전거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아직까지는 큰 기어 변경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적절한 기어비를 선택하는 것도 자전거의 재미인데 요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주로 해외 자전거 리뷰 영상은 많은데 제가 타는 국산 엘파마 로드 자전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이 모델 시리즈가 저처럼 지갑이 얇은 분들에게 또는 흔해 보일 수 있는 일반 로드 프레임 형태의 자전거보다는 멋져 보이는 에어로 타입을 타고 싶으신 분들에게 또는 햇빛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조금 비싼 도장으로 알려진 카멜레온 컬러의 자전거를 타고 싶으신 분들에게 또는 정석적인 입문급 로드 자전거가 너무 흔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디까지나 내돈내산으로 운동용으로 타는 이 자전거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을 한 나머지 하나의 선택지로 추천드려 볼 겸 조만간 제 발에 좀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타지 못하는 그런 좀 상황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급하게나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키달트 가들트였습니다. 네, 금방 또 올게요.